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외식 창업 실무입니다. 이 실무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돈과 좀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유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 컨텐츠에서 시장수와 실무 내용을 보시면서 사업계획을 입안했고, 그 다음에 각 그 메뉴별로 분석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실제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식 창업 실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꼭 아셨으면 하는 생각에, 아니면 꼭 성공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목부터 틀립니다. 외식 창업 절대 안 망하는 10계명입니다. 네, 첫 번째, 최소 4계절은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에서 경험을 해봐라. 내가 몇 천만 원, 몇 억을 들여서 창업을 하는데 그 아이템이 고깃집이 됐던 분식집이 됐던 그런 경험 없이 간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4계절을 겪으면서 이걸 내가 이 사업을 진정으로 할 수가 있는지. 아시겠지만 사장이라는 자리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 공부해라. 최근에는 그런 뭐 외식 관련 학과들도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서점에 가시면은 외식 관련 서적들이 최소한 뭐 한 4, 50권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외식업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라면은 최소한 이런 서적들은 다 독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강의들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외식 트렌드의 이해입니다. 외식업은 사실은 한국에서 외식 사업은 한 11년 주기로 회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길에서 팔던 떡볶이가 조수 떡볶이가 되고, 또 김밥 천국이 뭐 바르다 김선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격도 높아지고 재료도 좋아지고 인테리어도 좋아지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트렌드를 이해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들의 눈은 높아져 있는데 오히려 창업하시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맞추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이템 선정입니다. 아이템 선정 중요하죠. 뭐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아서 되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아이템으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진짜 많이 하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여력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 자본이 내가 충분하고 외식 쪽에 경험이 많다라면은 뭐 소위 얘기하는 에스닉 푸드, 뭐 퓨전 푸드, 아니면 새로운 뭔가의 어떤 아이템들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본도 부족하고 경험이 많지 않다라면은 그냥 보수적인 아이템들, 뭐 삼겹살, 찌개, 뭐 생선구이 요 정도로 해서 일반적인 한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다섯 번째입니다. 입지 선정입니다. 예전에는 진짜 불과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뭐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100가지가 있다라면은 99가지가 사실은 위치였죠. 시츄에이션. 예. 그래서 자리가 그만큼 중요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산속에서도 장사 잘 되는 애들 많이 있죠. 예. 그만큼 이제 온라인 환경으로 바뀌고 마케팅 기법들이 바뀌면서 한 건데,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고 그만한 예산도 있고 그만한 뭐 땅을 보유한다거나 이래야 되지만 사실 일반적인 창업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에서 뭐 창업자들 뭐 1억에서 뭐 3억 사이가 전체 창업자의 그런 창업 비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임대, 상가들을 잡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만약에 1억 갖고 창업한다 그러면 거기에 50%, 5천만 원은 보증금으로 쓰지 마라 라는 거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층이 되든지 2층이 되든지 뭐 A급, B급 상권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예상 매출, 뭐 예상 매출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월 임대료는 절대 10%를 넘기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황금률인 거죠. 예, 그래서 꼭 그걸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철저한 상권 분석을 해서 이런 수익성까지 계산한 후에 매장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내용입니다. 예. 자, 여섯 번째입니다. 네, 그런 사업 계획서 작성입니다. 보통 뭐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사업 계획서는 기본이거든요. 진짜 저희들은 떡볶이집을 진짜 5천만 원짜리 떡볶이집을 차려도 사업 계획서 입안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창업하신 분들은 그런 사업 계획서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많이 스터디가 되고 또 시장 환경도 이해할 수 있고 확실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어떤 지향점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그런 도구가 없다라면은 사실은 나중에 와서는 본인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해서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주방 동선은 어떻게 할 건지, 인테리어 컨셉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인원은 몇 명이 들어갈 건지, 마케팅은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예상되는 투자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를 벌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꼭 하십시오. 예. 다음 7번째입니다. 소비자 타겟에 맞는 창업을 준비해라. 여기에 뭐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경험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오시라는 건 아니겠지만 주변에 좀 외식업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뭐 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물어봐서 내가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내가 음식을 담음새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좋아하겠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주방 동선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런 효율이 나오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런 건 진짜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동선 한번 잘못 잡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속색입니다. 인건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꼭 이런 건 전문가와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8번째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업은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외식업도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이 잘 들어와야 되고 또 장기 근속도 해야 되고 이 직원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직원들을 위한 스케줄, 또 그 인사 규정들, 또 뭐 보너스 조건들, 뭐 그다음에 하물며 반찬까지 좀 잘 챙겨주는 그런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번째입니다. 모든 사업의 방향은 고객서부터. 예, 여기에 지금 뭐 제가 간단히 적어놨는데 손님이 짜다면 짜다. 요거는 예전에 뭐 매장 갔더니 이렇게 벽에다가 쭉 적어놨더라고요. 손님이 짜다면 짜다. 곰탕집인데 뭐 저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창업하시는 분들이 저 정도 마인드만 가지면 문제는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도 제가 외식업계에서 지금 32년 차인데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소비자들, 그네들이 원하는 분위기, 인테리어, 컨셉, 메뉴 구성, 판매 가격, 마케팅 방식, 하물며 실내 온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BGM까지도. 그래서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가져가라. 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네, 내 매장을 분석해라. 여지껏 뭐 1번부터 9번까지 쭉 오면서 이제 매장이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창업은 사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고, 잘 못할 수 있고, 뭐 돈으로 막으면 돼요. 하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는 지속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창업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서부터 실력차가 나기 시작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 매장에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맛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손님들이 어떤 컴플레인이 나오고 있는지, 요즘은 좋아졌잖아요. 뭐 네이버 리뷰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게 되면 손님들이 원하는 게 뭔지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마케팅도 했을 때 어떻게 피드백이 오는지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관리적인 기술, 그 다음에 그런 매뉴얼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외식 창업 절대 안 망하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안 망하고요. 이대로 꼭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성공하는 그런 순간까지 이 내용을 잊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